안녕하세요.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의 홍정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마 두 번째 세션을 공유하게 될 예정이고요. 앞서 김지현 상무님께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그리고 어떻게 교육이 디지털로 전환되는가 말씀하셨으면 저는 오늘 이제 ATD TK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어느 정도 좀 글로벌하게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시사점 HR로서 시사점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면 ATD는 실제 미국의 협회 이름입니다. HRD 최고의 기관이죠. 근데 여기서 하는 글로벌한 행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ATD ICE라는 행사,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앤 엑스포의 준말이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월에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TK는 테크날리지라고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약간 디지털 쪽만 모아서 하는 포럼이에요. 근데 규모는 지금 자료에 보시지만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인데 ATD TK는 주로 백인 분들이 많이 오세요. 고위직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가격은 둘이가 거의 비슷하고요. 보통 올해는 2월에 이제 실리콘밸리 산호세에서 실시가 됐고 ATD 아이스는 아마 덴버에서 지금 올해 77회째를 맞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의 형식이 작년까지는 되게 비슷했거든요. ATD 아이스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제너럴 세션 그리고 트랙별 그러니까 컨커런트 세션 그리고 엑스포가 동시에 진행됐고요. 올해 좀 TK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TK가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좀 슈퍼 세션, 플레이그라운드 세션, 커피 챗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네트워킹 쪽 약간 내용이 더 깊게 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한 게 특성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퓨처 오브 러닝이나 이렇게 좀 캐치프라이즈를 걸었는데 올해는 이제 스파크 큐리오시티 앤 이그나이트 스파크 이런 식으로 좀 호기심과 디지털을 좀 폭발시키자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좀 확 달라진 컨퍼런스 세션인데 아마 ATD 아이스를 가시면 제너럴 컨커런트 세션 그리고 ATD TK만의 핸즈온 세션이라고 해서 실습을 같이 하면서 하는 세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세션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엑스포도 동일하게 열렸었는데 이 네 가지가 한 7가지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너럴 세션은 똑같았고요. 그러니까 일반 특강 형식이죠. 그리고 컨커런트 세션이 클래스룸 세션, 슈퍼 세션, 플레이그라운드 세션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진행이 됐고요. 각각의 특성은 컨커런트 세션이 1시간 15분에서 1시간 반 정도였다면 여기는 한 30분에서 45분 좀 짧아졌다는 게 좀 특성입니다. 그리고 핸즈온 세션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대신에 엑스포라고 해서 뭐 휴넷이나 멀티캠퍼스나 이런 업체들이 와서 이렇게 전시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없애고 플레이그라운드 데모 세션에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어떤 넓은 공간에서 좀 실제로 교육적인 활용도나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들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커피챗이나 아니면 저자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션 수는 거의 비슷했어요. 141개 세션이 진행됐고요. 결국은 ATD TK는 다양성이나 실무 지향, 네트워킹 지향, 그리고 실용주의를 지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50분의 시간을 지금 주어졌는데 전체 장표가 84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셔도 아실 만한 자료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마 자료는 전부 다 PDF 형식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네. 실제 TK의 모습입니다. 제너럴 세션, 클래스룸 세션, 대회장 모습, 네트워킹 공간, 플레이그라운드 세션, 핸즈온 세션 이렇게 각각이 좀 다양성이 많아진 게 올해 TK의 가장 큰 특성이었습니다. 키워드도 트랙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트랙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러닝부터 버추얼 클래스룸에 한 7개 트랙들이 있어서 이 주제에 맞는 세션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트랙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조금 흐름을 보시기에 좀 편하시라고 제가 트랙 중에서 세션 그룹핑, 그러니까 즉 여기에 슈퍼 세션이나 그리고 클래스룸 세션이 한 39개가 되거든요. 이걸 좀 분류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전체적인 세션에 따라서 보면은 가장 마이크로러닝은 당연하고요. 디지털 L&D 스트래티지, XAPI 데이터, 빅데이터, 러닝 익스피리언스, 러닝 디자인 지속적으로 좀 강조됐던 내용이 강조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조금 달라진 점은 이게 지금 현재 클래스룸 세션까지는 이런 식인데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세션이라고 좀 현업 적용 지향적인 세션들이 많았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AR, VR이 특히 많았다는 부분. 그리고 러닝 익스피리언스 관련된 내용이 특히 많았고요. 그리고 버추얼 클래스룸. 이게 지금 현재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는 거를 그냥 ATD에서는 버추얼 클래스룸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션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세 가지 키워드가 되게 강조됐다라는 거가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너무 빠르다고 해서 좀 최대한 천천히 갈게요. 네. 그 결국은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데가 되게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한 3년 전부터 2017년에 ATD 회장인 토니 빅nem이 Year of Microlearning, 즉 HRD가 마이크로러닝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부터는 마이크로러닝이 항상 중심에 자리 잡는 것 같고요. 결국 마이크로러닝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이크로러닝을 어떻게 개인화된 학습으로 갈 거냐라는 것이 바로 XAPI라는 인공지능 관련 용어고요. 그리고 VR, AR, 버추얼 클래스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컨텐츠를 다양화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좀 잡아봤고요. 그리고 결국은 연수원에서 하거나 교육장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러닝 인 더 워크프로우, 즉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라는 학습을 현장으로 해서 요 단어가 근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러닝 인 더 워크프로우가 올해 TK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들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에서 학습 경험으로까지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러닝 익스피리언스에서 이 7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은 조금 설명을 돕기 위한 장표와 그리고 세션이 진행됐던 것들을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러닝인데 더 이상 뭐 강조를 안 말씀드려도 되게 다 아실 거예요. 글로벌하게 가장 HRD에서 핫한 키워드를 뽑으라면 마이크로러닝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교육 담당자 한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결국은 마이크로러닝을 학습뿐만 아니라 기억상기나 보조자료로 마이크로러닝 활용하는 기업이 벌써 81%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92%의 교육 담당자가 지금도 마이크로러닝을 사용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뭐 얼마나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이크로러닝도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결국 스터디 파인딩인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이크로러닝이 되게 효과적인 이유가 프레젠테이션에서 5분만으로도 전체 내용의 35%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즉 5분 동안의 영상으로 되게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5분 이상은 마이크로러닝이 아니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자료에서 계속 떨어지지만 10분까지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떨어지면 10분까지 유지되고 그리고 10에서 15분까지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컨텐츠의 내용이 좋으면 10분 정도까지는 마이크로러닝을 활용하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왓챠라는 데서 좀 분석한 결과는 유튜브 영상이 2분부터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6분에서 페이지 2의 구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6분에서 12분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러닝을 꼭 뭐 5분이라고가 아니라 내용이 좋고 되게 충분히 설명할 내용이라면 12분까지는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뭐 심리학적인 효과에서 15분 지나버리면 되게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5분 이상의 영상은 지양하는 쪽이 되게 좋다라는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칼캡이라는 분입니다. 최근 마이크로러닝을 되게 뜨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슈퍼 세션에서, 이제 슈퍼 세션이라고 제너럴 세션 다음 레벨에 있는 세션이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이크로러닝의 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 참여자가 구체적으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하나의 행동에 짧은 몰입을 제공하는 것라는 정의를 내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6가지 가치에 대해서는 아마 읽어보시면 되게 알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분석했는데 인스트럭셔널 유닛, 즉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이제 저희가 긴 이러닝의 45분짜리를 끊어서 마이크로러닝을 제공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강조하는 게 마이크로러닝은 스탠드얼론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즉 하나로 완성형인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거라서 결국 하나의 유닛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숏, 짧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즉 학습자가 어떻게 실제 행동 변화를 일으킬 거냐, 아니면 성찰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고 실제로 학습자가 액티비티 중심으로 이걸 설계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유튜브 영상을 모아놓는 게 아니라 교육 담당자에 의해서 아니면 교육 전문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시픽 아웃컴, 즉 여기에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세션이었어요. 즉 어떤 한 가지의 아웃풋을 되게 지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티션, 참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마이크로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